뒤쪽에 있는 신경 구멍이 위아래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자체가 틀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추간공이라고 해서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도 위아래 뼈가 틀어지니까 신경 구멍이 상당히 좁아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엑스레이 사진만 가지고 또는 허리 통증만 가지고 척추 협착이 있다고 얘기 들었다 하고 내원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란 것은 정의를 보면 척추가 지나가는 신경관이 좁아지는 걸 의미하고요. 이 신경관이 좁아지는 원인에는 디스크가 퇴행성으로 뒤로 밀려 나오는 것과 뒤에 있는 황색 인대라는 인대가 두꺼워지는 것, 그리고 뒤에 있는 후관절이 비대해지면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 증상이 중요합니다. 간헐적 파행이라는 것은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거나 통증이 생기면서 쉬어야 되는 증상이고요. 이 증상이 있으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척추관 협착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신경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는 크게 신경 구멍이 있고 주변에 하얗게 지방 조직이 신경을 보여주는 것이 보이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지방 조직이 보이지 않으면서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치료는 우리가 보존적 치료, 주사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MRI상에서 별로 심하지 않은데도 증상이 심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할 때가 많은데 보통은 증상으로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MRI상에서 아무리 협착이 심해도 주사치료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내가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견딜만 하다 하면 그 정도 치료에서 멈추는 것이고요. 만약에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아진 신경 공간을 넓혀주는 거는 수술밖에 없고요. 시술이라든지 주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좁아진 신경에다가 기름칠을 해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통증이 되면 어느 정도 거기에 적응하게 되고 통증을 별로 못 느끼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신경이 눌려서 우리가 자세를 유지하거나 오래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신경이 눌려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세가 자꾸만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머님들 설거지할 때 팔을 걸치고 앞으로 구부린 채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나 또는 카트를 미는 자세, 이런 자세로 밀고 끌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이 구분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요. 사실 증상만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후부터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50대 이전에는 대부분 디스크에 의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고요. 대표적인 증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한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이 심해진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서히 양쪽으로 다리로 내려오는 증상이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나빠지는 증상이 생겨서 걷다 보면은 힘이 빠지거나 통증 때문에 주저앉아서 쉬어야 되고, 그 증상이 점점 간격이 짧아지게 되는 것을 대부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척추관 협착증에도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내시경 수술이나 현미경 수술이나 방식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눌려있는 신경을 넓혀주는 치료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 있을 텐데,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조그맣게 두 개를 뚫고 우리가 협착이 있는 부위에 접근해서 그 부분 공간을 조그만 공간을 통해서 넓혀주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 그리고 수술 후 통증, 이런 부분들이 훨씬 개선된 수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침습으로 수술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협착이 있으면서 우리가 전방 전이가 너무 심하다거나 다른 여러 구조물들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방전이증이라고 해서 위에 뼈와 아래의 척추뼈가 틀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경 구멍 자체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넓혀주기만 해서 신경 구멍이 충분히 넓어지지가 않고요. 일반적으로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 같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흔히 핀을 박는 수술, 유압술이란 걸 해야 되고요. 그 외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후궁절제술을 통해서 충분히 감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행이란 증상은 어떻게 보면 혈관성 질환과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에 이제 혈관 문제로 생각을 해서 다른 여러 가지 혈관성 약물을 복용하고 오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치료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환자분들이 신경이 눌려있는 기간이 오래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나중에 저림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단과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세상병원 민성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